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가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제 나이가 돼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연금도 300만 원에서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일본의 오가와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일본은 지금 더 난립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다들 전업주부인데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거든요.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일을 하고. 그래서요,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의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노후에요, 은퇴 빈곤에 빠지는, 은퇴 파산하는 리스크가요, 5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준비 없이 했다가.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지금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가 이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자녀 리스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왜? 황혼이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황혼이혼의 비율이 일본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2년에는 93,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요.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였는데 2022년에는 37%예요.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참다 애들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는 거 보고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 이 황혼이혼 때문에 사회문제가 돼서 난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얼마 전에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였던 거가 23%로 늘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37%예요. 그런데 그 중년 황혼이혼의 이유가 뭐냐? 뭐 돈 문제, 무슨 그 다음에 부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현실이거든요. 제 나이가 돼보니까 먹고 살 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더라도요,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조절한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행장가지 한 제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이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거든요. 심사하기 위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에서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번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또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요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거 노노케어가 큰 일자리라고 그랬죠.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아주 인기가 최고예요. 근데 요즘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 노인분들이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화를 냅니다. 일이 없잖아요. 나한테 일만 줘보세요. 내가 왜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넘치잖아요.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퇴직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일이 많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창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5년마다 발표하는데요. 2019년에 직업의 수가 16,800개였어요.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6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랍니다. 정리 컨설턴트. 저도 51년 전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1년 후에 노후 설계 교육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일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하거나 그걸 못 만들었으면요.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돈이 아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답니다. 뭘 하지?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대요. 그러니까 무지개 힘든 일이래요. 아마 돈 때문에 했으면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답니다. 운동에서 빼나 이 일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대요.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대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그렇다고 그다음에 폼도 나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퇴직 후의 일거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